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당뇨병과 함께 얘기되는 대표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과 함께 얘기되는 대표적인 식이요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잡곡밥입니다. 사실 당뇨병 하면 잡곡밥은 필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잡곡밥이 영양가가 많긴 하죠. 잡곡밥에는 우리가 영양이라 그러면은 칼로리가 되는 영양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아주 좀 있긴 있지만 아주 조금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잡스러운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섬유질이 많고 근데 섬유질 많다는 꼭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좀 비과학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잡곡밥이 물론 백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 있는 건 맞지만 소화 흡수나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당뇨병 하면 잡곡밥이라고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잡곡밥이라는 섬유질이 많고 그러니까 포도당의 흡수가 적게 되거나 천천히 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혈당이 떨어지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잡곡밥 먹은 것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 너무 천천히 흡수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흡수되고 잡곡밥이 섬유질이 많으면은 그것들이 흡수를 방해하는데 철분도 방해하고 흡수를 우리의 회장에서도 그 다음에 칼슘도 방해하니까, 빈혈도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그 채식주의 하면은 그냥 골다공증 다 오잖아요. 그게 섬유질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혈당이 떨어지게 보이니까. 혈당이 떨어지게 보인다는 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익이 되는 칼로리 되는 포도당을 적게 흡수시켰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주 정말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뇨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당뇨병을 이해 못해서 오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식이요법을 하고 또 잡곡밥만 고집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잡곡밥 먹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몸이 약해져 있어요. 이거 영양소를 저렇게 먹으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제 맨날 환자 보니까, 그죠? 자꾸 열심히 먹은 사람은 몸이 삐쩍 마르고, 좀 약하게 보여요. 참 약하게 보여요.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될 것 같고, 혈당은 떨어지지만, 그죠? 그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칼로리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요. 이 당뇨 환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칼로리 식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라는 게 정말 올바른 치료가 뭔가? 올바른 치료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건강해지는 거 좀 건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칼로리 식사하면은 혈당은 떨어지는데 영양분이 적어지니까 몸은 망가지죠. 우리가 그 정상인이 2,000칼로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2,000칼로리가 들어와요. 다른 거 들어오지만. 그것이 정상인 경우는, 췌장이 정상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잘 나가죠. 동화를 다 시키니까 포당 2,000칼로리 다 몸에 들어가서 2,000칼로리 사용하는 거예요. 정상인은. 지금 당뇨병 환자는 여기서 문제가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동화장이 적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의 혈당치가 높아져요. 포도당. 정상 100이 아니라 200, 300 돼요.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실제 소변이 당연히 나가잖아요. 소변이 당연히 나갔다는 거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져나가는 걸 봤더니 24시간 동안 모아봤더니 얼마 빠져나가면 200g, 250g 빠져나가더라고. 200칼로리, 2000칼로리 먹을 적에. 정상에는 하나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250g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포당 1g이 4칼로리거든요. 250 빠져나간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소변을 통해서 몸에 있는 칼로리가 250g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1000칼로리가 손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2000칼로리 먹었는데 1000칼로리 빠져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네. 그럼 배고프겠죠, 그죠? 자기 몸은 야
너 굶어 죽는 거야, 막.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의사 말을 믿어야 된다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이 천칼리 계속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 천칼리 계속 빠져나가죠. 천칼리 남죠. 정상 2000칼리를 사용해야 돼요. 천칼리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살을 녹여가지고 칼로리를 만들어요.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진다는 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당뇨병은 이 먹는 것과 잘못돼서 당뇨병 걸린 거 원인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이 식이요법은요, 당뇨병의 올바른 요법이 아닌 거예요. 시기가 잘못돼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원인적 치료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식이요법으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례자분은요, 이런 잡곡밥 위주의 식이요법을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직접 이야기 듣고 다시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서구. 약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해오고 있다는 윤용순 씨. 그래서 20년이 넘을 거야, 아마.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20년 넘으니까 한 25년 이 사이, 이게 되겠죠.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어떤 증세 때문에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막 늘어지고, 이게 눕고 잡고, 또 일어나는데 그 방바닥에 잡아당긴 것 같아.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높다. 당뇨다. 그러더라고요.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딴 건 심장이요. 다 좋은데, 이 당 치수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 더 주고, 약 이제, 3알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의사도, 선생님도 참 답답하죠. 세월이 가면서 먹는 약의 개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욱 악화됐다는데 결국 심장 합병증까지 생겼다는 윤용순 씨. 가슴을 뭘로 때리는 것처럼 막 금방 걸 정도로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찬물 갖다 주고 물을 마시고 한참 있으니 조금 괜찮아요. 그 뒤로는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막 가슴을 이렇게 쳐요. 그럼 왜 그런가? 곧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서울 어느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이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전문 병원을 갔었는데 가서 이제 진맥이라고 다 하고 난 뒤에 그 핏줄 하나가 제일 끄트머리 것이 그냥 딴 놈은 10번 뛰는데 이건 2번, 3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슴이 안 좋았던 거 봐요. 그래서 약을 그냥 계속 3월 달까지 그 약을 먹었죠. 그 종합병원에서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약 7개월 전 치료법을 바꾼 이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의 생활. 먹는 약은 첫 번에 밥 먹는 것부터 뭐 줄여라, 작곡 먹어라, 뭐 이러잖아요. 조금 먹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쌀밥 먹어라, 고기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 대신 간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해야 하는데 또 먹는 걸 좋아해서 간간히 간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치수가 올라가. 근데 인슐린 뿜뿌 차고 뭐 내 자유라고 할까? 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나는 아주 참 잘했구나 그래. 먹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바꾼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데 처음에는 36까지
6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은 12 약을 넣거든요. 치수로도 30명 나왔는데 지금은 7, 8, 6까지 떨어져요. 지난번에 그 박사님도 그전에 치수가 5가 되었으면 좋은데 6이라고 하더라고.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은 아주 좋은 치수 나오겠다고 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과가 참 좋아요. 당뇨로 인해 겪던 만성 피로 역시 지금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윤용순 씨. 일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시간들지 그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너무 힘도 안 들고 살만 나죠. 지금 같으면. 아주 건강한 체력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참 최 박사님한테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당뇨병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합병증까지 고생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현재의 치료에 대한 만족감 역시 높다는데 가든 안 가든 믿든 안 믿든 나는 인슐린 펌프를 차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참 좋아졌다. 많이 인정을 해요. 자기네들 인정하는데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차나 이런 걸 겁을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몇 사람 간중 알고 있어요. 거기 결과 알고 있는데 괜찮다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인슐린 펌프를 차면 좋겠다. 자꾸 권하죠. 네,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잡곡밥 또 채소 위주의 그런 식사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을 빼야 당 수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먹는 데서 오는 그런 오감의 기쁨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가 지금 있잖아요. 이 환자도 그냥 참 많이 망가졌어요. 그죠? 작게 먹고 몸무게도 많이 줄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들고 나서도 계속 작게 먹었대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늦게 달았던 것 같은데 한참 다 망가지면 다른데 그래도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똑똑해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냥 투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서 박사님께서 이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셔서 고기랑 쌀밥도 계속해서 드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당뇨병의 원인을 해결하면은 정상화되면은 정상화 똑같이 먹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슐린 펌프 단 사람들은 다른 치료를 방법을 선택한 당뇨자 다르게 정상 똑같이 고기도 먹고 그냥 개고기도 먹고 뭐든지 다 잘 먹죠. 그냥 정상으로 똑같이 먹는 거죠. 근데 이런 치료 안 하는 그 환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그렇게 조장하는 치료자들도 있으니까 더욱더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은 정상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도 인슐린 펌프를 타고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그죠? 환자가 얘기하는데 이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네, 결국은 무리하게 식이요법을 하면서 잡곡밥을 먹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원인은 뭐에 딴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정상을 이렇게 나와야 돼. 식사 때만 나오고 금방 없어져요. 또 혈중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이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망가져서. 적게 안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온 거 요렇게 만들어지면 정상화된 거예요. 근데 먹는 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망가져, 이게. 있던 것도 더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반알 먹어도 두 알마다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인슐린 주사법. 한 번, 두 번 마니까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체중에 이거 피 쪽에 나오니까 맞지가 않죠. 이때는 저혈당고, 이때 고혈당고겠죠? 그래서 기존 인슐린 요법이 있고, 인공치장기 요법, 인슐린 펌프 요법은 정상 똑같이 4분 간격 인슐린 줘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자기 체장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인공장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상과 똑같이 일하니까
당뇨병 상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상과 똑같이 살고 합병증이 없어가지고 다 좋아진 거,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뇨병 원인은 췌장이 망가져서 된 거예요, 그죠? 인식 안 되니까 얘를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좋아져야 이래서, 그죠? 당뇨병 치료는 바로 얘기한 대로 이 췌장의 기능과 똑같이 한 개가 인공장애, 인공췌장계예요. 일명 인식펌프. 이걸 달면은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가 되거든요, 그 환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정상보다, 그죠?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자 건강해졌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니까 음식을 정상 식사해도 혈당이 높아지지 않고, 옛날에 혈당 높아졌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죠? 음식 먹어. 그래서 작게 먹으라 그러는데, 정상적 먹어도 포도당이 전부 다 흡수되니까, 동화되니까, 혈당 정상이니까 합병증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죠? 소울 안 빠지고, 몸도 힘도 세지고, 그죠? 살도 제대로 복귀해가지고, 합병증 올 여유가 없죠, 이제. 췌장까지 이제 좋아지거든요. 자기 췌장까지. 그래서 인식펌프 달면은 원인 치료니까 합병도 없어지고, 췌장도 좋아지고, 힘도 세니까 일도 잘해서 돈도 벌고, 그죠? 식이요법 할 필요 없이 아주 정상 먹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뇨병의 그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하면은 24시간, 그렇죠. 다 정상화되고 건강이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식사 자체가 확실히 다르네요. 종류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요. 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김장 때 우리 어머니 김장하는 거 봤더니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했는데 이 배추가 쭈글쭈글한 거 그냥 이 기운이 없던 배추가 갑자기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자 보면 그렇게 보여요. 벌써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뛰어다니고 막 3일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3일부터 아주 거의 정상화되고 식사도 잘 먹으면서 한 일주일 되면은 이제 뭐 날라다니죠, 그냥. 진짜 날라다녀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은 본래 본인의 췌장 기능이 또 회복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전문가인데, 전 세계적인 전문가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은 췌장이 더 망가진다고, 더 나빠진다고 하는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췌장 기능이 증가한다고요. 회복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그걸 당하면서 정상화되죠.
이거는 진짜로 당뇨 환자들 알려줘야 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없어지니까 올라가니까 완치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합병증 없어지고 몸도 좋아지니까 다 낫게 되죠. 지금 이 환자도 참 많이 낫고 있잖아요. 이 환자가 옛날에 내 강의 들었을 적에 그때 마음먹고 다 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어떤 이상한 게임에 빠진 것 같아. 너무 다 망가진다 하니까 지금 많이 낫지 않지만, 그죠? 그래도 낫잖아요. 합병증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있으면 다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초기 때 해가지고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합병증을 만들어가지고 오십니까?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 마음 내가 너무나도 아파요, 보면은. 눈 멀고, 콧발 나쁘고, 혈액 터져가고 보면은, 정말 몸투리치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하고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대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조기에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서 모두 회복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지금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보면 식사도 거르고 해서 제때 인슐린 주입을 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괜찮나요? 그럼요. 만들 괜찮은데. 오늘 환자들 보니까 이 환자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인지법 떼지 말라고 그랬는데 4개월 동안 뗐어요. 와 보니까 완전 정상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제 공부했을 거예요. 제2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이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조금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인슐린 펌프 달면 그것이 회복한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제7번째 장기인 인슐린 펌프가 지금 동작 안 해도 자기의 있는 녀석이 그걸 보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떼도 괜찮아요. 혈당 거의 뭐 떼도요, 웬만한 사람 떼도 2주 정도까지 혈당 올라가지 않아요. 회복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인슐린 펌프는 완치가 되는 치료라고 하는데 완치가 되면 인슐린 펌프 기계를 뗄 수 있는 건가요? 완치됐는데 무슨 치료를 해요? 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초기 때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금방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때 하면은 당뇨한테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되면 기계 띄고 완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